안녕하세요. 넥스트 시너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투자 공식들,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배관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금융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배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배관이 왜, 그리고 어떻게 꽉 막히게 되었는지 그 달러 가뭄의 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제 당국이 이 밸브를 다시 열기로 한 결정적인 순간과 그로 인해 터져나온 유동성의 대홍수,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그려낸 새로운 투자 지도까지 그 전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고전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정부가 빚을 많이 내면 민간이 쓸 돈이 줄어든다고 배우잖아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가진 기존의 상식을 흔들면서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과거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빌꿀.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180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오히려 민간의 돈이 더 풀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배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그 배관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흔히들 금융 시스템은 현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엔진에 돌리는 연료는 고품질 담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액체입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전 세계로 뿜어내는 심장, 그게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현대금융에서 미국 국채는 그냥 정부가 발행한 빚 증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새로운 금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거래에서 최종적인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궁극의 무위험 자산인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배관의 마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단계를 보세요. 헤지펀드가 국채 하나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간단하죠? 근데 2단계를 보면 그 국채를 받은 딜러는 그걸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담보로 맡기고 자기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의 국채가 계속해서 재사용, 즉 재담보되면서 시스템 전체 유동성을 마치 승수 효과처럼 몇 배로 뻥튀기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스템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 안전장치를 달았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거죠. 이 새로운 규제들이 금융의 파이프를 너무 꽉 조여버리면서 전 세계는 기나긴 달러 가뭄, 즉 유로달러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금융배관을 꽉 막아버린 주범이 바로 이 두 가지 규제였습니다. 왼쪽의 SLR은 뭐냐면 은행들한테 야, 니네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거래할 때도 무조건 자기 자본 쌓아놔 라고 강제한 거예요.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거래인데 비용만 늘어난 거죠. 오른쪽 GSI빙은 더 나아가서 대형 은행들끼리 서로 얽혀 있으면 벌금을 매기는 규제입니다. 이 두 밸브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결과는 바로 시스템의 파이프 그 자체인 딜러 은행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표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규제들이 딜러들의 활동을 옥죄니까 가운데에 있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 즉 파이프 안에 물이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로 달러를 공급하는 수도꼭지가 잠겨버린 겁니다.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의 달러 압력 게이지라고 불리는 통화스왑 베이시스인데요.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좋고 이 숫자가 마이너스로 크게 벌어졌다는 건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미국 밖의 모든 나라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웃돈을 지불해야 했다는 뜻이죠. 배관이 완전히 막혔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삐걱거리자 규제 당국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찍어내야 할 국채가 산더미인데 이렇게 꽉 막힌 배관으로는 도저히 그걸 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기 직전에 그들은 마침내 밸브를 다시 열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금융 시스템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거대한 해빙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조치들이 연달아 발표됩니다. SLR 요건을 완화하고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철회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막혔던 밸브가 드디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조치가 단순히 은행들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즉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러라는 배관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보장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린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해결책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새롭게 열린 밸브가 어떻게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즉 정부 부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민간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유인 효과, 크라우딩 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자, 1단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MMF 같은 단기자금 시장이 연준의 RRP 계좌에 잠자고 있던 돈을 빼서 이 국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정부는 그 돈을 실물 경제에 바로 지출하죠. 그 결과는 4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밀어 넣어주는 유인 효과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꽉 막혔던 파이프가 시원하게 뚫리자 달러를 구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그 엄청난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다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풍부해진 달러 유동성은 이제 국경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먼 곳까지 다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수리된 이 새로운 금융 배관이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새로운 투자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 비교표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2008년의 유동성 파티가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면 지금의 유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풍부해진 유동성의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난 10여 년간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자산이라는 우물가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주나 선진국 자산처럼요. 하지만 이제 거대한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위험자산이라는 더 넓고 비옥한 들판으로 나아갈 겁니다. 안전자산 사재기의 시대는 저물고 위험자산 재래버리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풍부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자본의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곳들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달러 가뭄에 가장 목말라 했던 신흥시장, 성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이 모든 활력을 반영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본의 물길이 트이는 곳에 기회가 열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강줄기가 마침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물결을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시그널즈였습니다.